자, 오늘 영자신문 읽어주는 강의는요, 코리아 타임즈 사설입니다. 지난 2월 12일자입니다. 오늘이 2월 19일이니까 일주일 전 거네요. 그죠? 제목은 Imprudent and Undiplomatic이라고, 좀 무례하며 좀 비외교적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자, 소제목은요, Chinese Embassy for Discourteous Statement on Antagonism이라고 해서 이 중국 대사가 아주 무리한 어떤 언급을 했다랍니다. 이 반감을 나타내는 그러한 그 어떤 그 발언을 했다 그럽니다. 히포라고 하는 강타죠. 히포는 강타입니다. 뭐 출발하다라는 뜻도 있지만요. 그런 게 있죠. 자, 다음 내용 한번 볼까요? 현재 지금 중국이 이루고 있는 현재 지금 50개 성입니다. 크고 작은 성들이죠. 이 중에서 이제 뭐 저는 여기가 가장 우리가 이쪽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반도죠. 너무 큰가요? 여기까지 해야 되나요? 요쪽을 우리가 이제 땅으로는 못 찾고요. 이 문화와 국가의 국력, 국가의 어떤 그런 능력, 문화적인 수준 이런 거로 해서 이쪽을 우리가 이제 다시 찾아야죠. 그죠? 여기가 지금 조선 말 때까지, 조선 말 때까지만 해도요, 이 지역이 현재 중국 공산당을 만들어내는 주원라이라든가 모택동, 이런 등소평 이런 나라 사람들이 이쪽은 사실 이 한족의 땅이 아니다. 이쪽은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이쪽 우리 이 동이족인 이 조선 사람들의 땅이다. 그들의 문화가 그대로 남아있다. 그래서 자기네 지역을 고수를 잘 안 했었죠. 그러나 이제 현재 지금 중국 공산당의 이 시진핑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1950년 이 한반도에서 벌어진 이 남북 전쟁을 개입 이후에 태어난 세대라서 굉장히 자국의 어떤 그런 좀 논리에 맞지 않는 그런 억지들을 피죠, 그죠? 그래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땅도 뭐 신장 위구르 시장 이쪽도 사실은 이쪽 맞지가 않는데 이런 걸 좀 우기죠, 자기네 땅덩어리라고. 자, 그다음 볼까요? 현재 지금 중국의 행정 지역이에요. 지금 최근에 지금 신강 위구르는 이제 기본적으로 문화라든가 언어가 다 틀려요. 여기 좀 이 티벳 이 지역도 틀리고, 중국이라고 칭하는 지금 이쪽 지역 사람의 언어와 이쪽 북방의 언어가 틀려요. 정말 틀려요. 우리나라의 부산이라든가 서울, 뭐 평양, 함경도 이 정도가 아니라 말이 틀려요. 이 성조 자체도 틀리고, 그리고 단어도 틀립니다. 전혀 이 중국 땅, 현재 지금 중국이 어떤 땅 같은 내에는 중국이라 그러지만은 전혀 언제든지 이제 뛰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소지가 많은 지역들이죠. 왜? 국가의 정체성이 이루어지려면요, 오랫동안 문화의 정체성이 이루어야 돼요. 그래, 언어에 대한 문화 정체성이, 언어 문화가 이렇게 바탕을 잡지 않으면요, 이 국가가 지탱되기 어렵습니다. 이들은 지금 글자를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간자체를 강대로 이제 주입시켜서 그나마 소통되는 거지. 결코 현재 중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강인하다고 볼 수가 없죠, 그렇죠? 미국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또 이거는 여기 쓰는 사람들의 말과 여기 쓰는 사람 말이 틀리고 이 베이징에서 쓰는 말이 틀려요. 북경에서 쓰는 말이. 그리고 이 광동성 일대의 대만어를 쓰는 사람과 여기 쓰는 사람 말들이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중국이 내부의 이런 문제들을 철저하게 관리 발전시키지 않으면요, 중국은 G2 국가로서 위상이 참 어렵죠, 그렇죠?
툭하면 뭐 그냥 그 지난번 1986년인가 87년에 벌어진 천안문 사태처럼 탱크를 갖다 그냥 사람을 깔아뭉기나요? 그때 봤잖아요. 탱크 앞에 있던 젊은 대학생 하나 그냥 밀어붙이는 거 보십시오. 당시에 등소평이가 이제 에, 최고 뭐 쪽으로 있었을 텐데요. 문제가 많죠, 그렇죠? 자, 볼까요? 민족 분포도예요. 민족 분포도를 보면은 이쪽은 이제 예전에 우리가 한 200만 이상 되는 그 조선족이 있었죠. 이쪽은 옛날 우리나라 고구려 시대에 있었던 유민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고구려 발해 있었기 때문에 이쪽은 정통적으로 한민족의 그 영역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아는 이제 유명한 그 옛날에 그 장개성이가 여기서 잡혀갖고 국공합작을 그렇죠? 상해 그죠? 상해. 이 상해는 원래 그 바다에 조그만 그래 모래섬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매립을 해갖고 지금의 거대한 도시가 됐지. 상해는 그렇게 그 전통적인 오래된 도시는 아닙니다. 무한성도. 옛날에 이렇게 돼서 우리나라 그 임시정부가 1920년에 19년에 상해로 넘어가서 이렇게 쭉 해서 이제 갔었죠. 이렇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고구려 유민이 이제 이쪽인가요? 어디에서 이제 운남성 어디 일대에서 살고 있다라는 그런 게 있는데요. 자, 또 볼까요? 언어 분포도네요. 중국 언어 분포. 굉장히 언어가 틀립니다. 이거 보세요. 남방 언어가 있고 티베트어가 있고 이게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를 공통으로 확실히 잡지 않으면요 국가가 발전하기가 어려워요. 왜 언어 소통이 안 되면요 문화의 이질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갖고 한 국가를 이룰 수 있다는 건 참 어려운 문제예요. 지금 미국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스페인어를 쓰는 그런 남미 쪽 사람과 그리고 잉글랜드 색솜 그 영어를 쓰는 사람하고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흑인들의 또한 그런 문화가 있어서 그런 게 많이 좀 있는 거죠. 언어가 공통이 안 되는 국가가 발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 또 볼까요? 네. 제가 이제 대강 이제 그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세상을 이렇게 읽어보면서요. 짧게 현재 중국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현재 중국은요, 이 문화 정체성은요, 사실 수와 이 당부터 나타났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수당 이전에 현 중국 땅에서 흥망성쇠를 겪은 나라들은요, 현재 지금 중국의 진정한 선조라고는 볼 수는 없어요. 그럼 이들은 뭔가니? 그들은 이 동양 문화의 하나에서 이제 일어났던 크고 작은 나라들 뿐이지 결코 지금의 중국의 어떤 문화적인 정체성을 일으켰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뭐 남북 뭐 16국 시대라든가 그죠? 이런 시대라든가 뭐 양나라 때 뭐 그렇죠? 그런 이런 나라 때는 결국 현재 중국의 선조라고는 볼 수는 없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중국의 많은 지역들은 고유의 문화와 언어 문화를 아직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적인 중국의 문화의 정체성은요, 확실하게 뭐, 사실 막 2000년 전, 3000년 전 이런 얘기를 하기에는요, 좀 어불성설이죠. 억지로 자기네들의 역사를, 그, 과거를 굉장히 끌어올려서, 그, 남의 나라, 특히 우리나라 동북 삼성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을 자기네 지역으로 억지로 편향시키려고 하는 아주 그 잘못된 사고방식이죠. 미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뺏었지만은 그 지역은 정통적으로 뭐 스페인 어떤 영역이다, 멕시코 영역이다, 그, 그, 그 인디안, 아메리카 인디안 원주민들이 땅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중국의 진정한 그러한 사실을 이야기하는 역사 의식을 국민들이 갖고 있어야지만이 발전할 수 있죠, 그죠? 자 보세요. 우리가 많이 읽은 그 나간 중에 삼국지,
우리나라에서는 뭐, 사실 저는 이제 그, 21살 때 처음으로 이제 삼국지, 박종화 씨의 그 월탄 박종화 삼국지를 읽어갖고 이제 뭐, 많이 읽었죠. 그렇죠? 삼국지 읽지 않으면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정도로 한국 남자 사회에서는 아주 유명하죠. 그죠? 그리고 뭐 이제 그 고우영 씨의 만화 또는 뭐 이게 그 누굽니까? 우리나라 소설가 누굽니까? 누구였던 이런 삼국지인데 이것들의 그 중심 배경은요, 황하강 중하류와 양자강 중하류예요. 그래서 이 상류는 사실, 잠깐 볼까요? 예, 이 상류가 어디쯤인가요? 보세요. 여기가 지금, 이게 지금 황하강이에요. 이쪽 일대는 사실 뭡니까? 아니에요. 삼국지의 배경 무대가 없어요. 이쪽은 없습니다. 이쪽은 없어요. 그리고 이쪽이 다 뭡니까? 이쪽은 건조적이고 이쪽은 굉장히 높은 히말라야 산맥이 연결된 거대한 높은 산지예요. 그러니까 사실 중국의 현재 지금 그건요. 사실 이 황하강 중하류와 그죠? 그리고 요 하류 요 일대로 벌어진 거지 이쪽이 이산과 이 일대는요. 여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중국을 볼 때 조금 더 냉정하게 봐야 할 그런 게 좀 필요합니다. 현재 중국의 광대 영토 확장은 수당이래로 주변 국가들을 침략하면서 팽창한 것뿐 침략의 역사예요. 결코 남의 나라의 어떤 그것을 고유한 걸 인정해주면서 국가 대 국가, 문화 대 문화의 어떤 교환을 통해서 국가의 발전을 일으킨 건 아니에요. 현재 중국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별도로 얘기를 하자면은 현재 중 공산당은요, 이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도 이 공산당은 일본을 싸우지 않고 이 장개석을 상대로 도망만 다녔어요. 우리 장개석은 이 공산당이 중국을 말아먹을 거라 그래갖고 일본하고 싸우지 않고 공산당을 막 쫓아갔잖아요. 그게 뭐 대장정이라고 하는 건 중국 공산당 현재 입장에서 대장정이라고 그러지. 사실 도망친 거죠, 도망친 거. 그렇잖아요. 그리고 중국에 일본 중국주의가 쳐들어왔을 때 둘이서 빨리 합쳐갖고 국공 합작을 해갖고 일본하고 싸워야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많은 그냥 국민들이 그 피해를 입고 그랬잖아요. 과연 이들의 그 도덕성이 과연 진정한가? 현재 지금 중국을 만들어내는 그 과거 초창기 때 모택동, 저울라이라든가 등소평이라는 사람들이 과연 도덕성이 정당한가 하는 문제가 있죠. 물론 장개석이 거다 국민당이 썩었죠. 1910년 순원 사망 이후로 장개석이 좀 썩었죠. 그래서 그게 망하게 주 원인이겠죠. 자, 오늘 기사가 이런 겁니다. 올림픽에 대한 기사인데 동계 올림픽에서 제가 잘 말씀드릴게요. 올림픽은 이제 하계와 동계로 나눠지는데 하계 올림픽은 쭉 이렇게 됐어요. 매년 개최가 됐어요. 다만 전쟁 때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때 이때 이후로 해서 개최가 안 됐고 개최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3회 정도가 안 됐을 거예요. 자, 동계올림픽은 1924년에 프랑스의 샤모니에서 처음 열리고 매 2년마다 개최가 됐어요. 그러다가 1923년 릴레 하메로 때를 마지막으로 해서 했잖아요. 끝나고 일본에서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이 매 4년마다 열렸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 어떤 위치가 격상됐다고 말했죠. 자, 이런 동계올림픽에 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어떤 그 동계 어떤 그런 상황을 보면요. 열악한 환경이죠. 그렇죠? 그리고 엷은 선수 중에 한 개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적은 인구는 아닌데 남한 인구가 지나치게 우리가 사회를 이루는 많은 구조들이 있는데 직업에 대한 구조들이 너무나 우리는 그런 그 의사다, 변호사, 검사 이런 법률이라든가 의학적으로만 가르쳐 그죠. 다 그걸 직업으로 삼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선수도 좀 넓게 있어야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우리 이런 걸 안 가르쳐요. 다양한 경험들을.
이게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는 좋아지겠지만은 몸이 나약해지죠. 그렇죠? 이런 게 문제다. 그리고 지나친 쇼트트랙에 지나친 몰입을 해서 그 다양한 다른 종목들의 변화를 못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그 봅슬레이 1인승인가 아닌가 스키인가요? 여기에서 여자가 나왔는데 41살이에요. 애기 엄마가 나왔어요. 그 다음을 잇는 선수가 세상에 그 20 몇 살짜리라는데요. 24살, 5살때가 한창 할 때인데 이 선수가 그 15살, 16살 참가하고 참가했으니 문제가 많죠. 그렇죠? 자, 해볼까요? 자,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제목이었습니다. Improvement and undiplomatic입니다. 그죠? 자, 아주 무례하고 그리고 비외교적인 거래죠. 자, 보세요. The Chinese embassy in Seoul, 그죠? has taken flag for origin some Korean media outlet and the politicians criticize the Chinese government and the ongoing 2022 Winter Olympic in Beijing while incite anti-China sentiment. 자, 이 주한 중국 대사가 그렇죠? 예, 한국의 주재하는 주한 중국 대사가 하나의 어떤 비난을 가져갔다라는 거죠. 일침을 했다는 겁니다. 어떤 것을 갖다가 한관이 일부 언론, 그 한국의 그 언론 매체들과 정치인들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 어떤 걸 비난을 가져갔어요. 뭔가니 중국 정부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2020년 동계올림픽, 베이징에서 있는 동계올림픽을 비난한 정치 등에 대해서 일침했어요. 한편에 그러면서 중국의 반중국 정서를 이렇게 일으키고 있다 그러면서 어떤 비난을 가져갔다는 거죠. 자, 이너 소셜 메시지 어카운트입니다. 그의 어떤 그 중국 대사 어떤 그 SNS죠. 이 소셜 이런 계정에서 그 대사가 말하기는 그레이브를 컨선드, 그레이브라는 것은 아주 심각한 상태죠. 심각한 우려라는 거죠. 그 보도와 그 발언에 대해서 중국을 비난한 그러한 보도와 발언에 관해서 굉장히 심각한 우려라 그럽니다. 그러면서요, claiming such act, 그러한 행동을 이렇게 주장하는 건요, 이 backlash, 어떠한 그 역풍을 이렇게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 네티즌으로부터 이런 것을 일으키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the embassy's state of the camp. 자, 그 대사의 발언은 언제 이제 나타났는데요. Among bringing the criticism of China after Korea short-track skater was disqualified on the accounts legal rate passing and the lane changes causing contact during a 1,000 master semi-final Monday night. Though they finished the first and second, which in different groups. 자, 그 대세의 발언은 언제 나타났는데, 이 비난을 이렇게 들컥한 거죠. 이 중국의 어떤 비난을 들컥하게 나타났는데, 2명의 한국 쇼트 트랙 선수들이 어떠한 이유로 해서 자격을 박탈당했다는 거예요. 실격당했다는 거죠. 불법 부정 출발했다는 거예요. 늦게 출발한 거죠. 불법으로 늦게 출발했고, 그리고 레인 변경을 일으켜서 접촉을 이렇게 했다는 거죠. 언제 연관이? 남자 1000m 준결승 내요. 그렇죠? 세미파이널이니까. 지난 월요일 날 벌어진 경기라고 해요. 비록 기들이 각조에서, 그렇죠? 각각 1, 2등으로 이렇게 맞섰을지라도 있잖아요. 이런 거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불구하고 실격을 당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비난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것은 부추라는 거죠. inappropriate, 그렇죠? 중국 대사가 뭐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거죠. 자, 점점 증가하는 중국에 대한 반감의 반감, 그죠? ascribe to라 그래갖고 L을 비에타스 돌리죠. 그것을 일부 정치인과 언론, 뉴스니까 언론이죠. 언론 매체들의 어떤 그 잘못을 이렇게 돌리는 것은
참 부적절하다는 거죠. 그들은 아주 정당한 겁니다. 즉 언론 매체들이 한 것은 정당한 거죠. 어떤 것 지적한 것이 정당한 건데, 자, 이 분명히 이 비아스는 편향됐다는 거죠. 그리고 불공평한 레프리였다는 그 판결에 대해서, 판결에 관련해서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아주 당연하다는 겁니다, 언론들이. 자, 실제적으로 as a matter of fact, as the embassy, 그 대사가 그 했듯이 it is a referee. 그것은 분명히 referee, 심판이라는 거죠. 심판은요, take responsibility for the possible dispute resulting from the decision. 그러한 결정이 일어난 그러한 있을 수 있는 문제죠. 분쟁에 대해 책임을 져야만 하는 것은 분명히 레프리예요, 그렇죠? 엠버시가 주장했듯이 그래요. 그것은 또한 사실이에요. 거기에는 입증할 증거가 없어요. 그렇죠? 중국 정부라든가 언론, 스포츠 당국자들이 레프리의 판결에 개입을 했다고 할 만한, 입증을 할 만한 증거가 있지 않아요. 그렇죠? 증거가 없죠. 그렇죠? 그러나 이리는 당연한 거죠. 이 언론 매체들이 그러한 문제들을 일으키는 것은,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자, 이 룰링, 그 판결에 대한 공평성에 대한 문제점들을, 그죠? 분명히 발표하고 일으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 언론의 자유를 있는 국가에서는 이게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언론은 제3의 권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행정부의 권력도 있지만, 국회 권력도 있지만요. 언론의 권력이 대단해져서 언론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언론은요. 사적 감정을 갖지만 안 되죠. 공과 사를 같이 갖고 있는 게 언론인데, 언론이 공적으로 너무 들어가게 되면요, 권력의 신여가 될 수 있는 게 너무 많죠. 그게 우리나라 뭐예요? 박정희 정권 때 조선동아가 그랬었고, 그리고 전두환 정권 때는 조선동아 중앙 모든 신문이 다 그냥 언론에 붙었잖아요. 광주 학살을 막 미화시켜가면서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조선일보는 전두환이가 대통령이 된다 그래서 뭐 그 태어난 지역이 뭐 그냥 뭐 태양에 비치는 뭐 그런 지역이라고 막 3일 동안 연일 그냥 전두환 대서 특필을 했었잖아요. 그런 신문제. 언론이 이렇게 공과 사를 정확히 구별하지 못하면요, 그 사회는 썩습니다. 예, 권력에 붙지 않으면서 정확하게 사실을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그 언론, 인민일보나 이런 것들은 중국에 편향된 신문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죠? 보세요. 자, since the promising, 여기서 요 글은요, 이 글쓴이 심재명 씨가 잘못 쓴 것 같아요. 요 앞에다가 the promising을, 요 앞에다가 이렇게 the promising을 써야 되는데 이 빠뜨린 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A를 써도 돼요. A를 써도 되는데 여기가 S이기 때문에 A를 쓸 수가 없죠. 그렇죠? 어를 쓸 수 없으니까 더를 써야 되는데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죠? 이때 프라미싱 뭐냐? 전도 유명한 겁니다. 이러한 전도 유명한 이런 선수들이 인드랍스라는 것은 무덕이에요. 무덕으로 실격을 당했다는 거죠. 당한 이유로 그 심판들이 하다 불공정한 판결을 대해서 이렇게 발표하는 것은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한국, 이 주재국의 어떤 하여튼, 이런 것들을, 이 중국의 어떤 이런 것들은요, 메달을 가져갔다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어리스 뒤에서 기분. 언론 매체에 주어진 그것은 당연한 의무예요. 그렇죠? 그것은 결코 문제가 될 만한 사건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 이런 게 있죠. 한 가정에 아버지가 그 형제들이 자식이 많은 애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데 아버지가 개입할까 안 개입할겠어요. 엄마가 개입했겠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바깥에 나가서 싸웠어요. 이걸 갖다가 동네 어른들하고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사가 이 국가 간에 어떤 정말 대사가 개입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있는데 주중 대사는 한마디로 대사 자격이 없는 양아치 새끼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쫓아내야 되죠. 그렇죠. 시민들이 쫓아내야 되는데 말을 못하네.
셔틀롤링 그러한 판결들은요 어떠한 그 언론 기자 이런 기자들이 어떤 언론을 비난을 이제 일으켰죠. 언론 매체의 어떤 비판적인 이 기사들을 이렇게 일으켰어요. 다른 나라뿐만 아니라 코리안, 한국, 일본, 헝가리 이런 나라도 일으켰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은요. 이 편향된 판결들이 이런 국제 스포츠 제소위원회를 이렇게 가져갈 예정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나타냈다는 겁니다. 이리하여서 다스 it is the improper for the embassy 그 대사가 역설하는 거죠. 이 판결에 대한 공평성을 역설하는 건요 부적절한 거예요. 그렇죠? 어떤 거냐 임파이어스라는 것은 레프리 심판인데요. 요거는 이제 라틴어 계통에 나온 말이에요. 그렇죠? 요게 이제 영어고 프랑스는 이제 프랑스 영어는 아니고 프랑스에서 나온 영어고. 자, 이 스포츠 어떤 운동 경기로부터 동원된 그 장비와 어떤 우월성과 이 심판의 어떤 그러한 경례에 대한 이런 것을 이렇게 일으키면서 이렇게 역설하는 건요 참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자, 이것은 전례가 없는 거예요. 포린 엠버시 이 외국 대사가 이 주재국 한국이죠. 주재국의 어떤 언론 매체들을 비난한 것은 참 전례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주 우습게 보는 거죠. 지네들의 속국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뭔 거 아니에요. 전두환 때 자기의 정권이 굉장히 부도덕하니까 미국한테 밑으로 들어갔어요. 박정희 때 핵무기 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대륙과 중국 대륙을 관통할 수 있는 그런 그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려고 그러는데 못하게 했잖아요, 미국이.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이런 사소한 문제들이 터지는 게 뭡니까? 아니, 너희들 여차하면 전쟁 한번 일으키잖아는 개짓거리 한다겠다는 거 아니에요. 간접적 위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부도덕한 그 정권이 잡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전두환 같은 이상한 놈들이 들어와서. 그걸 갖다 국민들은 찍어주고 지랄을 떨었으니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렇죠? 자, 외국 대사가, 한 나라의 외국 대사가 문제가 있는 거죠. 업무와 관련해서. 올림픽 경기에 있어서 이 불공평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대사는 어떤 필요성을 느꼈을지 모른다는 거죠. 자, 그럼 점점 중과하거나 반중 정서를 대체해야 할 필요성이 느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의 최근의 행동은요, go too far는요, 해도 너무한 거예요. 지나치다라는 거죠. 그것은요, 외교적인 어떤 무례함에, 어떤 그런 뭡니까, 해당되는 겁니다. 외교적인 무례함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given the government first in the social message code. 그죠? 이 사회적 조정만이죠. 여기에서 이렇게 등재된, 어떤 그것들은 이제 가정한다면요. 그 대사의 최근 행동은요. expert deep the anti-pansy sentiment here. 이것을 우리나라에서 이 반중 감소를 더 깊게끔 할 걸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한층 더 복잡한 관계죠. 한중 관계를 일으키면 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있죠. 지난번 왕이가 온 것도 그렇고, 계속 이 사람들은 자꾸 북한을 끌어안게서 자꾸 남한을 자극시키죠. 남한 국민들을요. 이 북한이 북한의 지도부가 좀 통큰 행동을 해서 남쪽하고 자꾸 손을 잡고 서방 세계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잘 안 되죠. 그렇죠. 자, 어떤 건데요? 중국 대사의 태도와 행동이에요. 이 반중 기후, 그런 영향들에 관련해서 어떤 우려들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태도와 방법에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이 태클 더 팬드 이슈죠. 자, 이러한 당면한 거죠. 그러한 문제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그 대사는요, 좀 더 외교적인 채널을 그렇죠. 먼저 취했어야만 했다는 거죠. 예정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들의 입장이에요. 중국 입장이죠.
그죠? 이 상대국 한국입니다. 상대국의 외교 당국자들에게 그들의 입장을 전달하면서 외교적인 채널을 먼저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외교관이 아니죠. 동네 어떤 양아치 새끼를 외교관으로 앉혀갖고 중국 애들이 지금 떠든 거죠, 이거. 한국, 남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이런 애들을 대사하면은요, 저걸 주면 안 되죠. 그걸 뭐라 그러잖아요. 그 여산, 대사를 임명하는 게 상대국이 인정해야 되는데, 이런 애들은 주지 말아야 되는데. 한번 노회에서 당분간 한중 관계가 참 쿨링해져야지만요. 얘들이 정신 차리고 다음부터 조심스럽게 보내죠. 한국에 오는 중국 그 대사들이나 영사관들 다 양아치 새끼들이라는 것 같아요. 자, 그들은 이제 요구를 했다는 거죠. 어떠한 그런 공공 외교를 이제 수행하려고 요구되는 거죠. 그렇죠. make most of라는 건 최대의 이유는 거예요. 칼럼가,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신문 기사들이에요. 언론 매체에 있는 언론 매체에다가 칼럼이나 기타 다른 신문 기사를 채용해서 공공 언론 외교를 이렇게 수행을 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중국 대사는요, 그러한 그 조치들을 취하지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단지 이런 그런 그 국내 어떤 메시지를 단지 발표했다는 거죠. 부적절하고 무리한 언어예요. 이 한국과 한국 국민들이 어떤 그런 그 존경하지 않는 그러한 부적절하고 무리한 언어를 이렇게 그 같은 걸 이렇게 사용하면서요. 이 어떤 그런 이 대국민 어떤 메시지를 이렇게 단지 발표를 했다라고 그럽니다. 에, 문제가 많죠. 그렇죠. 예, 문제가 굉장히 많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건이에요. 이 문제는요, 우리가 동북아시아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곰곰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 중국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정말 객관적으로 봐야 되고, 그렇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한반도에서 좀 다음 세대한테 좋은 대한민국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기사 내용은 글은 별로 내용이 중요한 거죠. 이 글은 이제 글은 제가 봐서는 이 글은요, 이 심재윤이라고 하는 이제 그 코리아 타임즈 사설 쓰는 사람이 썼는데 글이 좀 이 사람은 박윤길이라는 사람의 글에 비해서 글이 좀 조금 문법이 좀 안 맞고 조잡해. 조잡해. 그리고 막 전달하기에 바빠서 언어를 갖다 그냥 자꾸 단어를 붙이는 정도인 것 같아요. 한번. 자, 오늘 강의는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